되어 있는 넓이 1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부터 볼게요. 그 다음은 넓이 2야. 속도를 좀 보고요. 넓이 2까지 갈 수 있는지도 한번 체크하고 시간이 되면 해볼게. 자, 첫 번째 봅시다. 우리가 정적분의 기본 정의가 뭐였냐면 요거 첫 번째 그림 봐봐. F가 X축보다 모조리 위쪽으로, 지금 A에서 B까지 볼 건데 A에서 B 구간 안에서는 fx가 x축보다 전부 위쪽으로 그려져 있지. 양수 방향으로 그려져 있을 때 정적분한 결과가 곧 뭐라 그랬어? 넓이와 같다라고 했단 말이죠. 괜찮죠? 그래서 아래쪽처럼 넓이를 s라고 한다 그러면 얘는 a에서 b까지 fx를 정적분한 결과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자,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지금 반대로 내려왔네. 즉 fx라는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으면 A에서부터 B까지 정적분을 하게 되면 이 영역을 구하는 거긴 한데, 이게 A에서 B까지 사이에 어떤 X를 잡는다 하더라도 그 함수 값이 전부 음수들이란 말이야. 얘네들을 쭉 쌓는 게 정적분이었지. 그러면 이거를 음수를 모조리 쌓으니까 결론은 음수가 된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는 정적분을 하게 되면 얘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정적분 결과는 마이너스 s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생각해보는 거지. 여기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정적분 한 다음에 이거 모조리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으니까 정적분 결과가 음수가 나올 거야. 그럼 거기에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넓이가 되는 거지. 괜찮나요? 이 정도 머리를 쓰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정적분한 결과에 마이너스를 곱한 게 넓이가 되는 거야. 넓이는 음수가 나오면 안 되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상황 보자. 이번에는 A에서 B까지, A는 여기 있고 B는 여기 있으니까 이제 정적분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해볼 건데, 첫 번째 A에서 C까지는 X축 위로 정의되어 있으니까 S1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넓이를 구하려면 그대로 A에서 C까지 적분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C에서 B까지는 뭘 해야 돼? 정적분만 하면 음수값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S2라는 넓이를 구하려면 C에서 B까지 정적분 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되죠. 요런 녀석이야. 그런데 얘네들을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그래프 그리기 전에 우리가 식을 먼저 볼 거잖아. 식이 너무 복잡해. 이렇게 되면 얘네들 그래프 형태를 그리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네들을 넓이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거냐. 봐봐. 여기 짠, 요 식을 잠깐 변형해 볼게요. 마이너스를 안쪽으로 넣는데 우리가 아래 끝 위 끝을 바꾸면서 넣는 게 아니라 이게 원래 F 앞에 붙어 있는 마이너스라고 생각해 볼게. 그러면 A에서 B까지 마이너스 fx dx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잘 생각해 봐. 처음에 정의되어 있는 게 fx인데 우리가 지금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적분을 하려는 요 녀석 마이너스 fx는 처음에 주어져 있던 위에 정의되어 있는 fx를 어떻게 하면 마이너스 fx로 바꿀 수 있는 거니? 종영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니? 어떤 대칭을 하면 돼? 그렇지,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넣는 거니까 x축 대칭 이동을 한 그래프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아래쪽으로 정의되어 있는 녀석은 넓이를 구하라 라고 하면 x축 대칭 이동해서 밑에 있는 걸 위로 꺾어 올리란 얘기랑 같아. 그래서 일부분만 그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괜찮나요? 이렇게 그려지겠지. 따라서 A에서 B까지 누구를? 요 녀석은 y는 마이너스 fx, 즉 기존의 fx를 x축 대칭 이동해서 꺾어 올린 녀석이야. 그거를 적분한 거랑 같다. 넓이가 그렇더라. 이게 밑에서 표현했던 s라는 넓이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미리 먼저 했던 얘기들처럼 밑에 있는 걸 꺾어 올리는 거, 이거 어떨 때 꺾어 올리지? 전체 그래프를 밑에 있는 걸 꺾어 올리는 거, 이게 전체 절대값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넓이를 구해라 라고 하면 결국은 넓이가 양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함수 전체를 절대값 씌워서 적분하는 거랑 같아. 괜찮죠? 그러면 옆에 거도 마찬가지야. 물론 나중에 절대값을 이용해서 정적분을 하면 그건 결국은 구간을 나눠서 하긴 해야 돼. 그래서 넓이를 표현할 때는 절대값 씌우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자, 여기서 S2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렇게 꺾어 올려서 이 부분의 정적분을 구하는 게 곧 S2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넓이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 함수를 절대값 씌워서 적분하면 돼. 이렇게 되겠네요. 그 내용입니다. 괜찮죠? 따라서 짜잔! F가 X축 위쪽으로 정의되어 있든 아래쪽으로 정의되어 있든 A에서 B 구간까지 넓이 구하세요 라고 하면 전체 절대값을 씌워서 해결합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앞부분에 배웠던 대로 돌아가서 절대값이 이렇게 씌워져 있을 때 어느 구간에서는 양수 구간, 그때는 fx 그대로 쓰고 어느 구간에서는 음수 구간, 그러면 그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fx를 쓰고 이렇게 구분해서 처리를 하면 돼요. 이해되지? 이렇게 하자라는 얘기야. 넘어갈게요. 기본적으로 넓이 구할 때는 절대값 씌워서 해결한다 였고요. 자, 두 번째, 두 곡선 사이의 넓이. 이거가 별표 하나만 달아둘게요. 우리 넓이 구할 때 종종 보게 될, 자주 보게 될 녀석이야.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거냐. 일단 요거부터 잠깐만 보고 갈게요. F는 뭐 몇 차 함수인지 모르겠지만 마치 2차 함수처럼 위로 볼록하게 이렇게 일부분을 그려놨고, 그 다음에 gx는 2차 함수처럼 생겼지만 뭐 잘 모르겠고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F와 G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뭐부터 구해야겠니?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을 할지를 찾아야겠죠. 그게 뭐야? 여기서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을 먼저 찾는 거야. 그럼 지금 표현되어 있는 게 F와 G가 만나는 곳이 X좌표가 A와 B, 그쵸? 그래서 A에서 B까지 볼 건데 정적분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한다면 이렇게 가면 되겠죠. 첫 번째, F를 이용해서 이만큼의 지금 파란색으로 그리는 부분의 넓이를 먼저 구하는 거야. 종영아, 이건 어떻게 표현되지? 파란색 부분의 넓이는 뭐라고 표현하면 돼요? 어디서 어디까지 정적분하면 돼? A에서 B까지 누구를? F를 정적분한 게 파란색 부분의 넓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누구를 제외해주면 돼요. 아래쪽 부분 있지, 그치? 지금 우리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거니까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하는 gx와 x축으로 이루어진 여기 사이에 있는 이 녀석을 제외해주면 돼요. 그럼 얘도 x축 위쪽으로 정의되어 있으니까 넓이를 구하려면 그대로 정적분만 하면 된다, 그지? 얘도 뭐야? A에서 B까지 gx 정적분, 이게 곧 넓이가 돼요. 그럼 결론은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A에서 B까지 fx 정적분한 것에서 뺄 거야. 누구를? A에서 B까지 gx 정적분한 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정적분 성질에 따라 구간이 같으면 함수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도 있다라고 했어. 그래서 A에서 B까지 fx 빼기 gx 이거를 적분 대상 함수로 쓰면 된다. 괜찮죠? 그래서 일단 결론만 내볼게. 물론 이 구조가 바뀌는데 결론만 내볼게.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첫 번째는 내가 정적분을 이용할 거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을 할 건지 그 적분 구간을 찾으셔야 돼. 어떻게 찾아? 두 곡선의 교점으로 찾아. 그 다음에 결론이 F 빼기 G잖아, 그지? 그러면 위치상으로 F는 AB 구간 사이에서는 G보다 위에 있고 반대로 G는 F보다 아래에 있지. 그래서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할 때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는 위의, 상대적으로 위치가 위의 함수에서 아래의 함수를 빼서 계산한다야. 알겠지?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그런데 괜찮나요? 그래서 왼쪽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 F와 G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인데 오른쪽처럼 일단 위치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교점을 찾아봤더니 X는 A, B가 됐었고
그 두 곡선 FG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지금은 우리가 결론을 내보니까 F에서 G를 뺀 거를 A에서 B까지 정적분하면 된대. 그런데 얘는 이제 결과를 적어놨는데 어떻게 하래요? 절대값을 씌워서 정적분하래.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 항상 F가 위에 있을 수는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F가 밑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G에서 F를 빼서 정적분을 해야 되지. 지금 그거를 모조리 표현하는 게 절대값을 씌우세요 이런 얘기야. 그런데 결국은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절대값이 씌워진 정적분은 결국 양수로 정의될 때 음수로 정의될 때를 나눠서 따로따로 해야 되거든. 그러면 이렇게 그냥 외워두는 것보다는 여기 동그라미 1번 요거를 외워둘게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표시해놔. 를 달아놓을게요.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할 때는 그 넓이는 적분 구간에 있다가 교점 찾아서 할 거고요.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서 계산한다. 이게 결론이야. 쌤이 추가 설명을 더 할게. 그래서 위의 식, 아래 식이라는 거는 두 개를 위치를 비교해 봤을 때의 얘기야. 즉 위치상으로 그래프 그렸을 때 위치상 위에 있는 것에서 아래에 있는 걸 빼서 정적분하면 곧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장 넘어가서 요 설명을 잠깐 해볼게. 방금은 일부분만 한 거야. 뭐냐면 X축 위쪽으로 두 함수가 정의되어 있을 때 방금 어떻게 했어요? 더 높이 있는 것 전체 넓이를 정적분 이용해서 구한 다음에 상대적으로 아래쪽에 있는 녀석을 정적분 이용해서 넓이 구해서 뺐잖아. 그치? 이거는 두 함수 모두 X축 위쪽으로 정의되어 있을 때 좀 간편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었어.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그게 방금 했던 여기 설명 1번 보면 둘 다 X축 위쪽으로 정의되어 있을 때 위에 있는 함수 F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 G를 빼서 정적분하면 넓이가 된다. 이 내용이었어. 괜찮지? 여기 메모만 하고 갈게. 지금은 둘 다 X축 위쪽으로 정의되어 있을 때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F가 위에 있고 상대적으로 G가 아래에 있어요. 어디서? AB 구간 안에서는. 따라서 얘는 A에서 B까지 정적분을 하는데 위의 함수 F에서 아래 함수 G를 빼면 돼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조금 차이는 아까는 그냥 교점이 AB를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AB를 구했던 거고 여기서는 구간 A에서부터 B까지 그냥 적분만 하면 됐었네요. 그죠? 둘러싸인 게 아니라 닫힌 구간 A에서 B까지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이런 상황만 볼 거냐? 아니요. 여기 아래쪽에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쌤은 요거 말고 옆에다가 새로 그려줄게.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두 번째 케이스라고 할게요. 여기다가 할게. 2번. 요건 그려봐. X축이 요렇게 있는데 첫 번째 케이스는 두 함수 모두 X축 위쪽으로 정의되어 있을 때예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할 거냐면 하나의 함수는 X축 위쪽으로 정의되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함수는 X축 아래쪽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괜찮죠? 그래서 F와 G 구간은 A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래서 A에서부터 B까지 F와 G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는 접근을 아까랑 조금 다르게 가야 되지. 무슨 얘기냐? X축을 기준으로 위쪽으로 있는 요만큼의 넓이를 우리가 S1이라고 하고요. X축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있는 요만큼의 넓이를 S2라고 한다 그러면 이번엔 어떻게 해야 돼? 둘 다 더해야겠지, 그치? 그래서 이거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S1이라는 거는 얘는 X축 위쪽으로 정의되어 있는 거니까 그대로 정적분하면 되겠다. A에서 B까지 fx, dx 이렇게 되겠죠. 반면에 S2라는 거는 뭐예요? 정적분만 하면, 즉 A에서 B까지 gx 정적분만 하면 이게 넓이가 아니라 마이너스 값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달아주면 이게 곧 S2가 되는 거야. 맞죠? 괜찮아요? 왜냐하면 gx가 x축 아래쪽으로 정의되어 있으니까 음수값이 나오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한다 그러면 얘는 s1과 s2를 더한 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대로 써보면 여기는 좀 중간 생략할게.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더하는 거잖아. 더하면 결국은 뭐야? 중간에 빼기가 있는 거지. 따라서 아까처럼 A에서 B까지 F에서 G를 빼서 정적분 이렇게 됩니다. 와, 결국은 뭐야? F가 상대적으로 위에 있고 G가 상대적으로 아래에 있으니까 이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에는 결국은 뭐예요? 위의 함수에서 아래의 함수를 빼서 구간 정적분 하면 된다야. 아까랑 똑같이 결론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x축을 기준으로 위에 있냐 아래 있냐를 이제 따지면서 봤는데 결론은 두 곡선을 기준으로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 빼서 계산한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세 번째, 그렇다면 둘 다 아래쪽으로 내려볼게요.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뭐 이렇게 얘가 fx, 얘가 gx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A에서부터 B까지 F와 G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거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다뤘던 녀석이 이제 반대로 돌아가는 상황이다. 그렇죠? 그럼 방법을 이렇게 가져가면 되겠죠? 더 큰 녀석이, 넓이가 더 큰 녀석이 GX와 X축 여기 사이에 빨간색으로 표현한 이 부분이거든. 이거를 뭐 S1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F랑 X축이랑 이루어지는 부분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을 뭐 S2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즉 이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구하면 돼? S1이라는 넓이에서 S2 넓이를 빼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를 S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에 가볼게. 알았지? 그러면 가보자. S라는 우리가 구하는 F와 G로 둘러싸인 부분의 A에서 B까지 넓이는 S1이라는 넓이에서 S2라는 넓이를 뺄 거야. 이 방향으로 갈 건데, 자, 빨간색 부분 S1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G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지. 그러면 A에서 B까지 GX를 정적분만 하면 X축 아래쪽으로 정의되어 있는 녀석이니까 마이너스가 나올 거야. 거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플러스가 S1이 되겠죠. 괜찮아요? 빼기. 그 다음에 S2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해야 돼요? A에서 B까지 F를 이용해서 정적분만 하게 되면 마이너스 값이 나오니까 이거를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즉 마이너스 곱한 앞이 플러스로 바뀌겠죠. 이게 S2가 되는 거야. 됐나요? 오, 그래서 결론을 내보니 순서만 바뀌었지 결국은 A에서 B까지 fx 빼기 gx 한 거를 정적분, 이렇게 결론이 됐네. 결국은 뭐야? 그래프상으로 보니까 상대적으로 f가 g보다 위에 있고 상대적으로 g가 f보다 아래에 있었어. 맞지? 아래에 있으니까 결국은 위에서 아래를 빼서 정적분 했다. 이게 넓이더라. 그래서 결론이 이 함수들이 x축을 기준으로 위에 있냐 아래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 함수의 위치가 중요했던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A에서 B 구간에서는 F와 G의 아래 위가 바뀌진 않았어. 그러니까 모조리 A에서 B까지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 있는 함수를 빼서 정적분을 했습니다. 이게 기본이 돼야 돼. 넓이를 구할 때는 그렇더라. 괜찮죠? 그런 내용이었고요. 자, 여기 아래쪽에 괄호 2번으로 가볼게요. 짜잔.
여기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결론을 얘기해 볼게. 봐봐. F와 G가 오른쪽 그림처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번 더 보자고. A에서 B까지의 F와 G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근데 조금 전이랑 상황이 조금 다르죠? 왜? A에서 C까지는 요거 표현 한번 해볼게요. A에서 C까지는 이렇게 그래프를 따라가면 얘가 F니까 F가 요 녀석이고 G가 요 녀석이란 말이야. 그리고 C에서 B까지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G고 내려가는 게 F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A에서 B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아까처럼 모조리 F가 위에 있고 모조리 G가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어느 구간에서는 F가 위에 있고 어느 구간에서는 G가 위에 있어. 이럴 때는 넓이를 어떻게 구해야 되냐라는 거야. 어쩔 수 없지. 어떻게 하면 돼요? 구간을 쪼개서 위에서 아래로 빼서 적분하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 적어볼게요. S1은 뭐라고 표현하면 돼? 민서요? 어디서 어디까지? S1이니까 C까지. 누구에서 누구를 빼면 돼요? 그렇지. 위에서 X 생략할게요. 아래를 빼서 적분하면 돼. S2는 마찬가지 내용으로 가면 되겠죠? 그러면 요놈은 C에서 B까지 적분하고 위의 함수 G에서 아래 함수 F를 빼서 적분하면 돼. 이겁니다. 괜찮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결국은 뭐야? 이 순서를 바꾸는 이유는 뭐였어요? 넓이가 양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이었지. 그치? 그래서 결국은 넓이를 구할 때는 절대값을 씌워서 하세요가 왼쪽에 있는 설명이야. 알겠죠? 그럼 절대값 씌워진 거 하려면 결국은 구간 나눠가지고 양수일 때 음수일 때를 쪼개가지고 마이너스를 곱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잖아. 맞죠? 그 내용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할 내용이지만 여기 미리 적어 드릴게요. 그런데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서 만약에 위에 그림처럼 있는데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S1이라는 넓이랑 S2랑 넓이가 같으면 어떻게 될까? 그럼 여기서 A에서 B까지 조금 전처럼 그냥 넓이 구하는 게 아니라 정적분을 그냥 해버릴게요. 잘 봐. 이런 조건이 있을 때 전체 구간 A에서 B까지 어디서 어디를 빼도 상관없어요. F에서 G를 빼서 정적분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넓이를 구하려면 구간을 쪼개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빼가지고 계산을 했었어야 되지. 그래서 위에 보면 S1을 구할 때는 F에서 G를 뺐고 S2를 구할 때는 G에서 F를 뺐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A에서 B까지 전체 구간을 정적분하는데 순서를 F 빼기 G만 해버렸어. 이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괜찮죠? 자, 그러면 요 놈은 A에서 C까지 F 빼기 G dx라고 할 수 있겠고 더하기 C에서 B까지 똑같이 F 빼기 G dx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A에서 C까지는 F가 위에 있는 게 맞았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S1이라고 나올 거야. 그러니까 양수인 어떤 정적분 결과가 나올 거야. 괜찮죠? 더하기. 그런데 두 번째 거는요. 아까 C에서 B까지 G 빼기 F 한 게 S2였거든? 근데 우리 뭐 하고 있어? 그거 순서 안 바꾸고 F 빼기 G를 했단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이 녀석은 마이너스 S2랑 같아. 까지 되겠니? 더하면 얼마니 근데? 가정하기를 S1, S2 같다고 했으니까 빼는 거잖아. 결과는 0이야. 이렇게 됩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이걸 다룰 거지만 미리 소개를 먼저 했어요. A에서 B 구간 안에 F와 G가 서로 엇갈리면서 이런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나온다 그러는데 여기서 만약에 두 영역의 넓이가 같다면 전체 구간을 정적분만 그대로 한 함수에서 다른 함수를 빼서 정적분을 해버리면 결과는 0이다 라는 얘기야. 이거를 많이 써먹게 됩니다. 알겠죠? 네. 넘어가 볼게요. 자.
자, 넓이의 기본을 정리를 했어요. 자, 214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기는 이제 보충학습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계산상의 속도를 높여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요거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요것만 남기고 가도 아주 좋아. 알겠지? 넓이를 구할 때 사용되는 공식을 정리를 해볼 건데요. 언제 적용되는 공식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포물선, 즉 2차 함수가 나올 때 얘기입니다. 2차 함수가 x축과 이루는 넓이, 또는 2차 함수가 일반적인 직선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또는 2차 함수와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거를 구할 때 공식을 적용할 수 있다. 알겠죠? 여기에 대한 설명이 아래쪽에 이렇게 있거든. 증명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그냥 눈으로 보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테지만 요거를 한번 써보면 기억에 조금 더 오래 남을 거야. 알겠지? 그래서 지금부터 증명 한번 해볼게요. 시작은 이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볼게요. 요거 보고 나서 공식 증명하러 가볼게. 짜잔. 둘 다 똑같은 상황인데 2차 함수가 x축이랑 두 군데서 만나요. 그거를 알파에서 베타 이렇게 돼 있어. 아래로 볼록하면 x축 아래쪽으로 이제 영역이 생길 거고, 위로 볼록하면 위로 생길 건데, 어쨌든 그 녀석의 넓이를 구해 보세요 예요. 그래서 거기에 넓이를 뭐 s 또는 뭐 여기를 s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괜찮지? 그러면 곡선이랑 x축 사이의 넓이를 구할 때는 결국은 정적분을 할 수밖에 없잖아. 괜찮지? 첫 번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알파에서 베타까지 주어진 2차 함수를 정적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를 곱해야 되지. 얘는 괜찮네요.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2차 함수 그냥 정적분하면 되지. 괜찮나요?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볼게. 하기 전에 할 수 있는 얘기는 2차 함수가 알파, 베타 두 군데서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위에 있는 식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최고 차이 계수는 잡아주고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죠. 괜찮죠? 그래서 아래쪽 증명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시작해볼게. 정적분만 정리를 먼저 해볼게요. 우리는 넓이를 구하려면 아까 첫 번째 그림에서는 정적분한 결과에 마이너스를 곱해주고, 두 번째 그림에서는 마이너스 안 곱해줘도 됐었어, 그지? 그래서 정적분만 먼저 해볼게요. 알파에서 베타까지 2차 함수를 정적분하면 되는데, 그 2차 함수의 모양이 최고차이 계수 a 그리고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정적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x축 위쪽이면 얘가 넓이가 되는 거고, x축 아래쪽이면 마이너스를 곱해야 넓이가 되는 겁니다. 자, 이 구조를 잘 봐. 여기에 들어있는 구간 아래 끝, 위 끝 알파, 베타가 누구냐면 여기 녀석이 는 0이 되는 두 근이 알파, 베타야. 맞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이제 이러한 공식을 적용하기 시작할 때 이 조건을 만족한지를 봐야 돼요. 즉 어디서 어디까지냐면 근에서 근까지 이렇게 적분하는 중이야. 괜찮죠? 오른쪽에 있는 식이 있는데 이게 2차 식이야. 2차 식은 0을 만족하는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마침 적분 구간이 알파에서 베타, 근에서 근까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도출할 공식을 바로 적용하면 된다고. 알겠죠? 근에서 근까지 적분할 때.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귀찮아도 한번 같이 적어봅시다. 는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그리고 여기는 전개를 할게요. 전개하기 전에 최고차이 계수 a는 나중에 곱해줘도 되니까 밖으로 꺼내 놓겠습니다. a. 괜찮죠? 그럼 안쪽 거 전개를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묶어내서 두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 1차 계수, 그 다음에 두근의 곱 상수항, 이렇게 전개가 되겠어요. 조금 귀찮지만 정적분 해봅시다. 그럼 맨 앞에 a는 곱해 놓고요. 부정적분 구해서 아래 끝 위 끝 넣을 거지. 그래서 이렇게 열어두자. 그럼 첫 번째 거는 3분의 x 세제곱 빼기, 두 번째 거는 x에 대한 부정적분이니까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x제곱.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알파 베타가 개수가 돼서 x. 얘가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괜찮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x에 대한 부정적분이니까 x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여기다가 베타 넣고 알파 넣고 빼는 거지. 이게 정적분 정이었잖아. 그리고 쌤이 팁으로 준 게 뭐였어요? 요거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하나하나 처리하는 게 편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게. 는 a 곱해 놓고요. 자, 첫 번째는 3분의 x 세제곱에 넣을 거니까 3분의 1 묶어 놓고 베타 넣으면 베타 세제곱, 거기서 알파 넣으면 알파 세제곱을 빼면 되겠죠. 이렇게. 똑같이 마이너스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는 일단 그대로 개수처럼 두고요. x제곱이 있으니까 베타를 넣으면 베타 제곱 빼기 알파를 넣으면 알파 제곱 이렇게 되겠다. 마지막 알파 곱하기 베타를 개수로 보고 베타 넣으면 알파 넣으면 그래서 베타 빼기 알파 이렇게까지 정리할 수 있겠어요. 괜찮죠? 그러면 여기서 쓱 보이는 게 뭐냐면 인수분해 했을 때 공통인수란 말이야. 요거 인수분해한 거 한번 적어 볼게요. 어떻게 되니?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니까 베타 빼기 알파에다가 그렇다면 앞에 거 제곱 부호 반대로 알파 베타 뒤에 거 제곱 알파 제곱 이렇게 될 거야. 맞지? 그 다음에 베타 제곱 빼기 알파 제곱은 합차로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 빼기 알파 이렇게 될 거야. 그러고 봤더니 공통인수가 누가 있니? 베타 빼기 알파, 베타 빼기 알파, 베타 빼기 알파 이렇게 있죠. 괜찮지? 그 다음에 안쪽을 조금 더 수월하게 작업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보면 분모들이 3도 있고 2도 있잖아요. 그치? 요거 한꺼번에 다 꺼낼게요. 얼마로? 6분의 1로 꺼낼게. 그래서 자 6분의 a 꺼내고요. a는 원래 있었고 6분의 1 꺼냈고 베타 빼기 알파까지 꺼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개수부터 정리를 할게요. 6분의 1이 나갔으니까 6분의 1에다가 얼마 곱하면 3분의 1이니? 라고 했을 때 2를 곱해야 되잖아요. 그치? 그럼 여기는 2가 남아있어야 되고 베타 빼기 알파가 나갔으니까 남아있는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알파 제곱 이렇게 돼야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알파 베타인데 6분의 1이 나갔기 때문에 6분의 1에다가 3을 곱해야 2분의 1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3배의 알파 더하기 베타는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나서 베타 빼기 알파가 나갔잖아. 그러면 남은 인수가 베타 더하기 알파지. 베타 더하기 알파는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한 번 더 곱하면 제곱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럼 마지막 6분의 1이 나갔으니까 여기는 6이 있어야 되겠고요. 베타 빼기 알파가 나갔으니까 6 알파 베타가 있으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은 공식 도출하는 과정이고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이거 도출하는 얘기는 없어. 알았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출되는구나 이해만 하시면 되겠어요. 안쪽 거 정리를 위해서 잠깐만 더 보겠습니다. 자, 요 녀석은요 이제 앞에 거랑 정리하기 위해서 전개를 한번 해볼 건데 마이너스 3 알파 제곱 마이너스 3 베타 제곱 마이너스 6 알파 베타 이렇게 되죠. 괜찮아요? 쓱 보니까 어때? 뒤에 있는 플러스 6 알파 베타랑 요거는 상쇄될 거야. 괜찮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것만 한번 더 써보도록 하죠. 여기다 쓸게. 는 6분의 a에 베타 빼기 알파의 안쪽 거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에는요 봐보니까 2베타 제곱 뒤에는 마이너스 3베타 제곱이지. 또 2알파 제곱 뒤에는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야.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 남은 거 괜찮나요? 그 다음에 앞에 뭐가 남아있어요? 플러스 2알파 베타가 남아있어. 이렇게 되겠구나. 괜찮죠? 자, 그래서 안쪽 거를 우리 앞에 모양에 맞춰가지고 바꿔볼 건데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빼기 2알파 베타니까 이거 완전적으로 인수분해 되잖아. 그런데 앞에 모양이 베타 빼기 알파가 있으니까 알파 빼기 베타 제곱보다는 베타 빼기 알파 제곱으로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좋겠군. 괜찮아요? 따라서 결론이야. 결론. 최종적으로 부호는 마이너스가 있고요. 6분의 a에 베타 빼기 알파가 앞에 하나 뒤에 두 개니까 세 개가 곱해져 있어. 이게 결론이야. 우리 지금 뭐 했냐면 2차 함수가 x축이랑 알파 베타에서 만날 때 그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넓이는 마지막에 보고 정적분만 해보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넓이는 뭐라고 표현하면 돼요? 넓이를 s라고 할게. 넓이는 방금 나온 녀석을 다시 한번 표현해볼게.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a의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정적분, 요거는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었단 말이야.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절대값 처리해버리면 되거든. 이렇게 처리하면 양수면 그냥 나올 거고 음수면 마이너스 곱해서 나올 거니까 양수가 나오겠지, 그지? 이런 처리를 하면 되니까 그 정적분 결과가 바로 위에 있는 저 녀석이야. 따라서 다시 한번 갈아 끼우기 할게요. 절대값에 마이너스 6분의 a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 그것의 절대값을 처리를 한 게 우리가 구하는 2차 함수가 x축과 이루는 도형의 넓이,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가정하기를 다시 올라갔다 올게. 가정하기를 지금 여기서 알파 베타 크기가 베타가 더 크거든, 그지? 작은 근에서 큰 근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돌아갈게요. 즉 절대값을 적용하는데요. 적용되는 녀석은 뭐 당연히 여기 안쪽에 들어있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가 있나 없나 상관이 없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차피 절대값 마이너스 2나 절대값 2나 이 똑같은 거잖아, 그지? 얘는 플러스로 바꿔도 상관없어. 그러면 분모 6은 어차피 상관없는 애고 베타 빼기 알파가 양수니까 그거 세제곱에도 양수면 쟤도 상관없는 애야. 결국은 절대값은 누구만 적용시켜주면 돼? A에만 적용시켜주면 돼. A는 누구였는데? 2차 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였어. 맞지? 아, 그러니까 요 놈은 결론이 6분의 A에만 절대값을 씌우고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으로 넓이 계산할 수 있다. 괜찮지? 이게 공식 결론입니다. 그러면 의미 부여를 해 놓을게. 이게 제일 중요해야 알겠죠? A는 요놈 A는 우리가 넓이를 구하는 식이 있었잖아요, 그지? 그게 2차, 지금은 2차 함수였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2차항의 개수야 로 알아두는 게 좋겠어요. 괜찮나요? 그 다음에 베타는 큰 근, 괜찮지? 알파는 작은 근,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2차 함수가 나왔을 때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2차 함수가 지금처럼 x축과 이루는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적분 구간이 결국은 어떻게 돼? 근에서 근까지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그냥 2차 함수의 공식 써야지 이게 아니라 넓이를 구하는데요. 지금 얘처럼 근에서 근까지 적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공식, 2차 함수이면 공식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구한다?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절대값에 큰 근에서 작은 근 빼서 몇 제곱, 세제곱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읍시다. 괜찮죠? 그래서 요 공식이 첫 번째 요 녀석이었어. 되겠니? 자, 그러면 얘는 x축만 봤는데 그러지 말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2차 함수랑 직선이 이루는 넓이를 찾아보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로 돌아가 볼게요. 준비됐니? 그러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을 해야 되는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 구간이 뭘로 이루어져 있겠어? 얘네 둘의 교점으로 이루어져 있겠지. 그래서 요것도 적어놔봐. 이건 적어놔야 알 수 있습니다. 교점 찾기는 갖다가 놓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mx 플러스 n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정리, 좌변으로 정리할게요. ax 제곱에
b 빼기 mx c 빼기 n은 0 이렇게 되고, 자 중요한 게 여기의 두 근이 지금 그림에서 표현됐는데 누구야? 알파랑 베타야.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 됐지? 자 그러면 넓이를 구해 보려고 하는 건데 여기 두 번째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요 녀석 넓이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까 했듯이 위의 함수에서 아래 함수를 빼서 정적분이지. 어디서 어디까지 정적분해야 돼?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정적분을 해야 돼. 위의 함수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차함수였고, 빼기 아래 함수는 mx 플러스 n 요거 정적분이었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 알파에서부터 베타 적분 대상 함수를 정리하니까 어때요? ax제곱 b 빼기 mx c 빼기 n 요렇게 되지.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녀석인데? 어디 있니? 여기 있지. 여기 있네. 그럼 아까 표현했듯이 얘가 는 0을 만족하는 근이 누구야? 알파 베타라고.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니?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적분하고 있지. 아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근에서 근까지 적분한단 말이야. 근에서 근까지 적분하면서 그 적분 대상 함수가 그 두 근을 갖는 거야. 이런 구조면 공식으로 바로 가자고. 괜찮니? 지금은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6분의 적분 대상 함수를 쳐다보고 최고차항의 계수 절대값 큰 근 빼기 작은 근 몇 제곱? 세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 이해되니? 괜찮아요? 그러니까 공식의 모양은 똑같네? 그러면 똑같이 적용하면 되나요? 맞는데 의미는 이렇다고요. 알겠지? 생각해보면 결국은 이거 정리하면 2차 함수의 최고차의 계수가 바뀌니 안 바뀌니? 안 바뀌어. 그럼 우리는 뭐만 찾으면 돼? 근만 잘 찾으면 돼.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잘 알아둬야 밑에 거를 할 수 있어. 봐봐. 짠! 이렇게 됐습니다. 2차 함수와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라고 했어.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 어디서 어디까지 적분할 건지를 찾아야 되잖아. 그게 누군데? 교점이라고. 그래서 여기서도 적어봐. 교점 같다고 놓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a'x제곱 b'x 플러스 c' 같다라고 적었어요.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하면 a 빼기 a' x제곱 b 빼기 b' x c 빼기 c'은 0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왼쪽 그림처럼 근을 찾아봤더니 여기에 두 근이 알파랑 베타가 더 크다라고 가정했어요. 괜찮지? 그래서 넓이를 구해보고자 합니다. 넓이 어떻게 구해요?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위의 함수에서 아래 함수 빼서 찾으면 되지. 그럼 위의 함수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였고요. 빼기 아래 함수는 a'x제곱 b'x 플러스 c' 이었고요. 이거 정적분 하라는 얘기야. 근데 아까 패턴이랑 비슷하지? 보니까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정적분을 하는데 적분 대상 함수가 a 빼기 a' x제곱 b 빼기 b'x c 빼기 c'이 됐어. 많이 보던 거다. 민서야 많이 보던 거다. 여기에 두 근이 누구였어? 는 0을 만족하는 두 근이 알파랑 베타였단 말이야. 그럼 아까 뭐라고 했죠? 적분 구간이 알파에서 베타까지야. 마침 두 근이 알파에서 베타야. 그렇다면 넓이니까 넓이 어떻게 구하기로? 6분의 최고차항의 계수 절대값이야. 여기서 최고차항이 누군데? 이거야. 요거를 조심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냥 두 함수 중에 아무거나 가져오는 게 아니라 정리를 했을 때 최고차항의 계수의 절대값을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큰 근 빼기 작은 근의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냥 A라고 외워두면 이게 안 된다고. 그래서 교점 찾을 때 정리한 이 2차 식의 최고차항의 계수라고 기억하는 게 맞아.
그래서 쌤이 아까 뭐라고 적어줬어요? 2차항의 개수 이렇게 가져온 거지, 그지? 정리한 2차항의 개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뒤에 특강은 이제 y축 방향으로 적분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유형 문제가 나오면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